자, 그 다음 봅니다. 경매 진행 봅니다. 8번 경매 진행. 그죠? 등기부등본에 임의경매, 강제경매가 찍히고 공매는 공매 공고가 찍히더라. 그 기억 잘 하시고, 또 등기부 이랍니다. 공매 공고 찍히는데 불구하고 언니야 공매 공고 무관계는 중개사가 합니다. 중개사가 물어본 게 중개사가 공매 공고 이 무슨 말이고 나 임의경매 강제경매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 거라 뭐 공매 공고 되면 큰일 났네. 공매가 되니까 자산관리공사서 뭐 이렇게 임차인 보고 신고를 해야 돼. 신고 그죠? 신고를 해야 되지. 그래 뭐 그럼 찍히긴 찍혔네. 등기부에 신경 쓸 필요 뭐 있겠노? 이러면 안 됩니다. 공매 공고 뭐라고요? 공매가 시작한 공매가 자, 그래서 세무서는 주로 압류, 차원세무서 압류하고 공매 공고 이렇게 찍히면서 이제 공매가 출발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경매 사건의 진행 기간 등에 관한 예규 해가지고요. 우리 이제 예규를 조금 볼 수가 있는데 뭐 다른 거는 그냥 쭉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경매가 땡 되면은 현황조사 명령, 평가 명령 이거 하는 거죠. 집행관 보고 빨리 가보이소. 그 누가 지금 전율하고 있는 거 가봐라. 그럼 집행관이 현황조사 할 때 요때 유치권 신고자가 언급이 안 되면은 그 뒷날부터 백날 프랭카드 붙이고 콘테이너 가스 붙여놨고 폼 잡아본들 그거는 별로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집행관이 가기 전에 하루 전날에부터 딱 있어야 돼. 하루 전날에 있어야지. 가고 난 뒤에 뭐 뒷날부터 프랭카드 붙이고 경매 때 1차 때 다 돼가서 붙이고 콘테이너 붙이고 프랭카드 10개 붙여놨고 나 공사대금 5억 못 받았다 백날 떠들어봤자 그거는 땅이다. 아시겠죠? 자, 평가 명령은 감정하는 거고요. 자, 배당 요구 종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종기 요구 2월 후 3월 안에 해야 돼. 2월 후 3월. 근데 경매되고 나면은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합니다. 그죠? 그때까지 임차인은 빨랑빨랑 신고를 해야 되겠다. 임금 채권이나 마찬가지. 자,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일주일 전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비준대요. 매각 명세서 일주일 전에 보여준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봅니다. 방갈로 2번. 현황조사 명령과 평가 명령. 자, 요거는 집행관에 가서 조사를 하고요. 집행관에 가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거기에 유치권자가 얼굴도 비워야 되지. 그때 없어가지고 한 달 뒤부터 점령해가지고 폼 잡고 유치권 공사되고 못 봤는데 짜고 백날 해봤자 그거는 밖에는 텄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안내문이 뭡니까? 안내문. 집행관이 현황 갔을 때 그냥 안 갑니다. 종이랑 가져가요. 이게 안내문입니다. 안내문. 왼쪽 거만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거. 요렇게 하시는 부분도 있고 보기 좋고 또 요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서울에 주로 많이 해놨거든요. 이거 어디고? 같은 창원법원인데 2019년도 이건 언제고? 자, 일이 나면은 모르겠죠? 대문에 붙여놓으면 보는 것도 복잡해요. 자, 이 나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자우자 이런 게 붙어 있으면은 특히 세입자들 배당 요구하래.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하래. 배당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 하라면 배당 요구 하라. 다른 거 없어요. 배당 요구를 좀 하시래요. 안 하면은 준다 안 준다? 종기일이 9월 26일에 하라 이 말입니다. 배당 요구. 근데 이게 그만 테이프를 하나 붙여놨거든요. 대문에. 그 할머니가 청주한테 어놈이 또 붙여놨노? 똑대비 이렇게 이제 문제 생기는 겁니다. 알겠죠? 또 바람이 씩 불어. 그러다가 바풀을 때 붙여놨더니 바람이 씩 불어서 도망가 버렸어. 그 임차인은 몰라. 이 통보가 이게 좀 그래요. 그래서 저를 법문을 해주면은 우리 등기부에 각 걸고 있죠. 저는 병구를 하나 만든다. 병구에다 전입일자 언제, 확정일자 언제 딱 등록해 놓으면은 그거는 경매되나 안 되나 그거 보고 하면 되거든 아닙니까 저거가. 알겠어요? 그쵸? 빨리 법무부 장관 해주시면은 등기부 등본에 병구를 만들어요. 갖고 얼굴 만든 게 아니고 병구 넣어가지고 전입일자가 언제고 확정일자가 얼마고 보증금 얼마고 따닥 해놓으면 다 가오주돼. 그거 보면 다 된다 아닙니까? 아이고 이 전시가 말해서 못 들어간다 이러면 되는데 이 숨어 있으니까 맨날 뛰고 그제에 다가오고 10개 놓아가지고 건설업자 묻고 날라삐고 새끼들은 건설 공사비도 안 주고 전세 또는 또 10억씩 다 받아 챙겨 먹고 토끼 삐고
캄보디아 가버리고, 그만 막 좋은 데 시키고, 막 중립 하는 건 전부 다 세입자입니다. 투명할 필요가 있어요. 요번에 제가 국회의원 때는 한번 나가던 거예요. 병구를 만들겠다. 병구. 병구, 갖고 오고만 있는 게 아니고, 병구를 만들어가지고, 세입자들도 전부 다 기록을 남겨가지고, 이름도 이러면 됩니까? 황땡땡, 보증금 2억, 그죠? 2억, 이래가지고, 전입일자, 확정자. 그걸 쭉 해놓으면 다 한다 아닙니까? 각구에, 가압류, 얼구에, 건조당, 병구에는 전입일자, 확정자 해놓으면 이게 딱 없어삐니까. 맨날 헷갈려가지고 이게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뭐 싸움하고 뭐 난리. 자, 하여튼, 여기 딱 보이면은, 빠랑빠랑 배당금 특히 서울의 대학생들, 보증금 5천만 원 엄마 줬는데, 이거 모릅니다. 뭐, 대문 앞에 막 꽉 차가 있어도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알겠죠? 집행관은 지는 했다는 얘기죠. 너는 가서 뭐, 대문에 붙여놨습니다. 다 했어. 내가 그건 다 했어. 하지만, 실제로, 대학생들이 이거 모르죠? 그게는 그냥 나중본 게는 종기를 지나가피고 한 달 뒤에서 나한테 옵니다. 부모들이 막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납니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언제 하면 됩니까? 그럼 배당료 종기를 가서 싹싹 빌려라. 안 해주더라고. 종기를 넣어주면 되는데 안 넣어줘. 근데 하루는 또 보니까 한 6개월 동안 그냥 치하돼 버려서. 그러면 티는 옵니다. 티는 게 아니고 치하돼 버려서. 그러면은 이제 괜찮죠. 경매 뒤에 전입한 사람도 이제 다음 경매보다는 앞서게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 조심을 합니다. 조심을 해요. 자, 임차인에 대한 경매 절차 통제하고 재민 예규는 있는데 이게 좀 뻥성하게 좀 그래요. 통제하는 게. 자, 그 다음에 3번 배당 요구 종기일 내 권리 신고 배당 요구를 하셔야 얼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 통지서 와요. 이제 집행관이 아까 조사했죠. 동사무소 관계내 전입자가 5명 있습니다. 그거 이제 법원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법원에서도 이런 통지서 갑니다. 가는데 이게 이제 일반 우편을 싹 가버리니까 이게 그냥 봉투에 있다가 없다가 그래요. 너무 동네 갔다가 왔다가 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통지서 이야기는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배당요구 하래, 배당요구. 여기 있네. 이 법원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매각대금으로부터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배당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죠? 이야기입니다. 배당요구 하세요. 자, 그럼 이 통지서의 중요 내용을 보면요. 배당요구 하세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배당요구 하세요. 자, 상가도 마찬가지. 상가도 경매가 들어가면은, 세무서장님이 발행한, 그죠? 발행한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등본, 이거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문구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요새는 여기 맞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 자, 거기에, 자,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는 내가 1억에 월세를 200을 주는데, 집주인이 좀 줄어들래. 세금 많이 논다고. 그래서 2천에 월세 30만원을 써놨어. 아시겠어요? 근데 뻥 터져버려서, 은행도 가자고 내가 1억을 받을 수가 있는데 불구하고, 세무서 2천이 기준입니다. 세무서에. 그래서 가라로 세무서에다 줄이 놓으면은 뻥 터지면은 줄이 놓은 금액을 기준한다. 알겠죠? 조심해야 돼. 그래서 가라할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세무서 신고할 거나 하고. 근데 학점자 짓은 많아요. 저도 학원에 오픈할 때 사업자 등록을 딱 내고 이리 학원하고 가만히 자고 나본 게는 맨날 가게 학점자 찍었어. 또 갔다면 세무서야. 찍어더라. 그냥 찍었어요. 또 더럽대. 그리고 오면은, 사업자 신고 나왔습니까? 확자 찍어 놓있어. 찍어 놓으면은 다음에 경매 들어가도 혹시 배당 요구도 되고 좀 받으라 하면 되는데, 사업자 안 되는 얘기 있고, 확정자는 저 다른 방에도 있더라고. 알겠죠? 또 임차하는 데도 이게 있어요. 집주인이 둘인데, 임대인이 한 명만 딱 찍어줘. 유효합니까? 유효합니까? 소유자가 2명인데, 임대인 안에 한 명만 찍어주라니까, 한 명만. 그게 유효하냐고. 뻥 터지면은. 응? 무효인 게 아니라, 이렇게 봅니다. 무효. 이죠? 과반수가 안 되니까. 반수지 과반수가 안 되거든. 임대는 과반수가 돼야 되는 거. 무효인 게 아니라. 그 좌우정한 전세 계약서에는 소유자가 2명이다 그러면 2명 다 찍어놔야 돼. 하나만 찍어 놓으면 다음에 선순위 3억 대항력 있다, 나발다, 우선 배당은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해가시죠? 무슨 사람인지 모른다 하면 안 됩니다. 모르면 죄송하시면 돼. 다른 거. 자, 그 다음, 매각기. 매각기 요거는
여러분한테 안 줍니다. 안 주고, 이제 그 세입자, 신고한 세입자나 소유자, 건전한권자, 은행들 이리 막 줍니다. 그래갖고 쭉 뭐 1, 2, 3, 4 이렇게 한다고 막 정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경매는 우리 차원법은 한 20%더라. 20%씩 저감이 되는데, 대구나 인천 가니까 30% 되더라고. 우리는 1억 8천만원, 6,400이 뜨는데, 대구, 인천 가니까 1억 7천, 4,900. 이렇게 잘 떨어집니다. 잘 떨어져요. 자, 그거는 이제 오야 마입니다. 법원에서 뭐 이래 한 대도 전달하고. 자, 공매는 매주 10%. 매주 10%는 기내 속도는 공매가 빠릅니다. 한 달만 있으면 그냥 절반 떨어버려요. 절반. 그러고 한 달 멈칫합니다. 세무서 연락해요. 절반 떼는데 잡고요. 또 진행할까요? 그러면 세무서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시 또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50%부터는 이제 5%씩 쭉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러고 한 15% 정도 되면 그만 아마 안 하고 막 이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경매가 되면은 신문에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게 나오고 공매도 물론 나오지만은 이제 나옵니다. 중요한 사항은 뭐 다른 거 없어요. 8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8번이 매각된 주의사항 있죠. 8번에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 건물의 최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 등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선순위라서 보전금을 못 받을 때 매수인이 인수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선순위. 여러분은 낙찰 받을 때 덤태기 쓰는 거 있죠. 인수. 그거만 잘 잡으면 돼요. 잡으면 되고 은행 설정 뒤에 세입자가 10명 들었다. 무시하면 됩니다. 무시하면 돼요. 또 그런 걸 가지고 딱 전화 옵니다. 문자도 오고 원장님 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교부 청구가 됐는데 뭐 강남세무서가 교부 청구되는데 이게 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은행 설정되어 있는 거는 막 무시하면 됩니다. 또 토지도 그래요. 토지 공매되는데 토지만 뭐 임야 뭐 지분이고 뭐 공매되는데 그거 보기에는 교부 청구가 들어왔는데 짜고 막 물어봅니다. 내가 뭐랍니까? 세 마디 단어 세 개다. 무시로. 토지에 재산 명세서에 뭐 짜다를 써놨어요. 뭐 체납세액이 1억이 있고 2억이 있고 뭐 시청이 있고 군청이 있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한 페이지에 쫙 뭐 체납이 줄줄줄줄 나왔어요.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어요. 자, 문제 있는 거는 선순위 전입자만 있을 때만 좀 고민하시면 돼요. 그거도 인수면 고민할 것도 없어요. 여기 인수면 뭐 5억짜리 여기 인수면 3억 이하 3억 되는 거니까 신경 쓸 거 없는데 3억짜리 아파트인데 여기 인수인데 배당률이 비싸. 내가 2억 5천에 받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때 고민하겠어요. 2억 받아야겠지 생각하면 그거는 오산입니다. 그게 이제 세무서가 쳐들어갖고 막 3억씩 5억씩 가져가 삐면 10원도 못 가죠. 그럼 그 인수 그대로 2억이 인수 아닙니까? 난 2억 5천원씩 받았는데 3억짜리 2억 5천 받으면 어찌 됩니까? 2억도 인수대 삐면 4억 5천. 그러면 사모님이 정확하 싫어하고 되게 싫어하죠. 3억짜리 4억 5천 받아오면 아무 때 맞죠? 가능합니다. 경매기일 참가할 때 신분증 꼭까 이건 없으면 안 돼요. 요거 택시 타고도 잡혔다. 그거나 막 끝난 거야. 그거는. 도장이 잡혔다. 이건 상관없어요. 도장이 잡히면은 손다 찍으면 돼요. 손들어. 그 다음에 10% 잡혔다. 하이 골치 아프네. 이건 참 그렇다죠. 그래서 10시까지 잘 도착하셔. 설명 잘 듣고 보통 10시 10분에 끝나거든 설명이. 그때부터 플러스 1시간을 두니까 11시 10분까지 요거를 이용하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막 그런 이야기고요. 자, 입찰 참가자 주의사항 그런 거는 10분간 설명하는데 뭐나 듣겠어. 나도 가면 뭐 뭔 소린지. 법원의 마이크는 뭐 2만짜리인지 나는 50만짜리 쓰는데 그건 2만짜리 쓰는가 봐. 소리가 벨벨벨벨벨 이게 뭐 지퍼가 저쪽에 떠들고 앉아있고 저 뒤에 뭐 100명이 있는데 소리가 안 들려. 뭐 하긴 하는데 그죠? 이게 이형입니다. 입찰 참가자 주의사항이 이제 주로 요거를 설명하는 거 같은데 여기 본게는 그죠? 집행관이 뭐 공유자 웃으면 됩니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기일 입찰표를 한번 쓰거나 뭐 취소 변경 교환은 안 됩니다. 뭐 이런 소리 해서 이제 이거 쭉 한번 보세요. 이야기를 하는데 뭐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쭉 읽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림 뭡니까 이거 우리 국내 최고의 경매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지주옥션에 여자 사장님이 그림을 참 잘 그렸어요.
이거도 아마 일하사님 있을 거리거든. 내가 볼 때는 지적옥션에. 농업진흥지역 주말 체험농장 불가 2021년 8월 17일 날 LH 사태 때문이야. 농지정 발급 거절.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배웠죠? 그죠?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써가 있는 거 300평 미만은 낙찰받으면 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농업진흥지역. 자, 농림지역인데, 논에 반듯한 농림지역이다 보니까 농업진흥지역이다, 농업진흥구역이다 되어 있고 200평이 나왔어요. 안 그러면 지분 200평이 나왔다든지. 낙찰받으면 농정 준다, 안 준다? 밑에 놨네. 바로 그죠. 그럼 뭐 300평 넘으면은 된다 말이죠. 300 넘으면 되는데, 그게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를 넘으면은 발급이 하는 데는 아무 일단 제한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제한 없는데, 요것도 이제 내년 5월 달부터는 또 뭐 제한한대요. 당시 직업이 뭐고? 공무위가. 어디 사는데? 창원의 공무인데 뭐, 전라도 해남군에 농지 산다고? 좀 뻗은 이야기인데, 이랬습니다. 근데 내년 4월 말까지 빨랑빨랑 사셔야 돼요. 요새 농지에도 이 가보니까 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시를 막아놔니까 상가가 시에 뛰어올라피고 토지 쪽도 많이 올라왔어요. 내가 가보니까 이 많이 지금 반사에 있어가지고 이 돈을 갈 데가 없으니까 그만 이제 주택은 아이고 안 되겠다. 집이 2개 생기네 3개째부터는 대출도 10원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이제 상가를 가야지. 그 상가도 가본 게 막 지금 엄청 더라고요. 상가도. 전에는 뭐 3차, 4차 팔릴 게 막 1차, 2차, 3차에서 다 팔리고 막 끝내기고 막 난리 나고 토지도 본게네 3차, 4차 가야 겨우 팔리고 박은 게 막 2차, 3차 가서 막 팔리고 하고 막 그래. 우리 수강생 많이 낙찰 못 받아. 원장님이 쇠가 빠지게 막 풀이해주고 해놓으면은 낙찰 받으면 또 기분이 좋죠. 원장님 폐찰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뭐고 이미코이가 뭐고? 응? 이모콘. 한 날이 줍니다. 떨어졌다. 자, 요까지 좀 하시고, 자, 10분 쉬고 하게 된다. 농지는 300평 미만 할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300 미만에. 해가지고,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이 보이면은, 예전에는 이제 주말 체험용 농에 해줬거든요.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농전 발급이 안 되니까,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 이해가시죠? 내용을. 됐죠? 자, 넘어갑니다. 매각길 변경. 요거는 주로 이제 유동화 회사에서 많이 합니다. 거의 유동화 회사 물건이, 자, 공장이 3차 때인데 연락이 안 와. 그럴 때 자꾸 변경을 2번, 3번 막 시킵니다. 이제 광고하려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 그죠? 매각 결정 기일은 이제 낙찰받고 7일 이내에 하는 거고, 특히 농지증 내는데, 자, 농증은 제가 몇 번 얘기하는데, 경매에서는 그동안에는 혹시 불법 건축물이 있다, 묘지가 있다, 2개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 있어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낙찰 받으시면 돼요. 받으시면은 묘지가 많아서 해줄지 안 해줄지는 사업보장관이 알아서 판단할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매각 불허가 돼버리면은 그만, 아이고 나는 10% 돌려주세요 그러면 돌려받으면 돼요.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법을 좀 아시는 분은 나는 안 된다, 요거 적시항고 해가지고 행정심판 소송해서 내가 2, 3개월 이내에 이겨가지고 농증 받아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제한되려 하면은 제가 우리 전속 변호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오늘 맞춰가지고 비용이 한 4, 500만 들 겁니다. 4, 500만원 그렇게 해서 한번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공매는 조심해야 된다. 알겠죠? 묘지가 많다, 그 다음에 뭐 불법 건축물이 있는 농지다, 이런 거는 공매는 낙찰 받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채권 상계하실 분은 7일 이내에 상계 신청서를 좀 내셔야 된다. 그게 중요해요. 상계하실 분들 상계 신청서 7일 이내에 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늦가 내고 한 달 뒤에 안 내고 하면은 12% 공제당합니다. 이제 지연자 내야 되겠죠. 내야 되고, 얘로, 뭐고, 적시 항고할 때는
매각 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을 공탁해야 된다. 적시한 구할 때는 기각이 나오면요, 연 12% 공제하고 줍니다. 12%. 채무자 소유는 전액 몰수지만은 건저당, 건자, 낙찰자, 뭐 이런 사람들은 12% 띄워주더라. 우리 12% 여기 많이 들어봤죠? 우리 미납했을 때 35대 잔금만 내면은 한 달 정도 열을 줍니다. 그럼 그때도 12% 적용됩니다. 12%. 그럼 요거는 민사집행규칙 75조를 보면 있어요. 이게 12%로 한다. 이게 2019년 9월 1일에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25% 갔다가 20% 갔다가 15% 갔다가 12%로 많이 떨어졌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7번, 방가로 7번.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하나 더요. 매각결정기일 농지증 제출 안 하면은 보증금 몰수한다. 뭐 이런 조항이 있네요.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이 지난 뒤에는 12% 지연이자와 절차 비용을 지급한 때에 재매각 절차를 취소해준다. 그죠? 12% 정도 받는데 보통 한 달 정도 기다려줍니다. 기다려주다가 안 들어오면은 바로 또 한 달 뒤에 날짜가 정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중요합니다. 매각 대금이 이제 잔금을 넣으면요, 웬만한 거는 여러분이 말소를 해줍니다. 웬만한 거는 말소인데 말소가 안 되는 거는 보통 매각무금 명의서 써놨어요. 선순위 전세권 2억 말소 안 됩니다. 이런 거 막 써놨어요. 그런 조항이 있을 때는 말소가 안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등기부는 다 말소가 됩니다.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동사무소에 있는 거 있죠. 전입신고. 그런 거는 말소가 안 되고 여러분이 선순위 세입자가 있으면은 이제 인수를 해야 되니까 조심해야 되겠고. 자, 8번 대금 납부 기한 통지서. 자, 요거를 받으면은 잔금을 이제 치르셔야 돼요.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주택담보대출은 지금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지금 우리 가계부처가요, IMF에서 국제통화기금에서 대한민국의 세계 탑이래요. 탑이래요. 이 좋은 기가 나쁜 기가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대출 규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농협 같은 경우에는 뭐 11월달까지인가 주택담보대출도 못하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 신한은행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 은행들이 신용대출도 막 푹 줄이고 안 되는 쪽으로 자꾸 가닥을 잡습니다. 안 되는 쪽으로. 그래서 미리 잔금 계획을 잘 맞춰보시고 하셔야 되지. 그냥 덜렁덜렁 맞춰봐더라도 잔금 못 내고 대출 안 되면은 10% 뛰어야 되죠. 큰일 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9번 인도명령 신청과 부동산 점유령 금지 가처분 신청. 자, 요거는 보통은 요거 하고 끝내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집행관이 인도명령 결정이 나가지고 이제 강제 집행을 갔습니다. 두 분 개고를 했어요. 안 하면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아유, 두 번째 이제 진짜 갔습니다. 집행 안 하고 인부를 한 20명 데리고 아파트에 갔더니 원래 소유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이상한 사람이 문을 엽니다. 집행관이 똑똑 두니까 이상한 사람 문 열라고 어떻게 오십니까? 집행관이 집행하러 갔다 했네. 나 엊그제 3일 전에 그분하고 전세 계약했는데요. 이래 봅니다. 그러면 낙찰자가 신청인이고 소유자나 임차인이 피신청인인데 그 사람이 아니고 제3자가 될 때는 집행 불능하고 갚입니다. 알겠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부동산 점유정 금지 가처분 신청이다. 요거는 인사함이 있죠. 쫓겨나갈 사람이 보기에는 법을 말하라. 딱 보니까 영남대 법대 수석 졸업했대요. 아이고, 서울대 법대 수석 졸업했대요. 법대를 해봐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인도명령 신청 플러스 부동산 점유정 금지 가지고 두 개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러거든. 이제 좀 그만 평범한 사람 이럴 필요 없어요. 이 앞에 거 하면 됩니다. 그러나 꼭 보면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뒤에 거 해야 된다. 뭐 뒤에 해도 이거 별 돈 안 듭니다. 뭐 한 4, 50만 원 들고 뭐 현금 공탁하라 그러면 뭐 한 200만 원 공탁했다가 다음에 또 받아 오면 되니까 뭐 큰 부담은 없어요. 하면 됩니다. 자, 건물 명도. 이게 제일 문제인데 일단은 협상해야 돼요. 협상. 그죠? 협상하고 전화상으로 협상을 한다.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정이 들어서 안 돼요. 협상 잘 안 돼요. 그러고 이제 인도명령 해줘가지고 꿈쩍도 안 해. 그럴 땐 또 뭡니까?
내용증명, 배달증명 지난 시간에 했죠? 했습니다. 양식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 학원도 홈페이지 가면 다 있습니다. 내용증명 검색어 치보세요. 하면 나오니까 다운받아 하시죠. 또 연사하면서요. 찾아보다 하고, 원장님, 그 파일 하나 보내주면 안 됩니까? 내용증명, 뭐. 제발 그런 거 하지 말고, 학원 홈페이지 오면은, 위에, 상단 위에 뭐 검색하는 칸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필요한 게 내용증명, 이런 거 치보세요. 인도명령 신청 치보면은 다 나옵니다. 20가 있는 게 있어요. 웬만한 거는, 제가 여기서 벌써 학원 한 지가 13년째인데, 웬만한 거는 양식 다 해놨습니다. 이런 문자에서 그렇지. 법인 설립하겠다 치보세요. 다 나옵니다. 법인 설립도 다 나와요.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명도는 협상을 하시고 잘 안 되면은 이제 아까 강제집행 있죠. 30만 원 주는 거 그거 잘하세요. 그것만 해도 팍 비깁니다. 알겠죠? 대문 앞에 그거 딱 붙여 놓으면은 막 전화가 옵니다. 뒷날 바로 전날에 밤 안 자고 아침 새벽 되면 전화 옵니다. 네. 지난번에 500만원 했는데 200만원만 줘도 나가겠습니다. 그거 막 전화 옵니다. 그때 주시면 돼요. 자, 배당기일. 배당기일은 이제 보통 이제 잔금이 들어오면은 4주 뒤에 배당을 실시합니다. 배당을. 그래서 이제 은행 같은 데는 채권 계산서를 한 번 더 내야 돼요. 배당기일까지 연체자가 막, 경매 들어갈 때 연체자고 배당 때가 연체자 막 늘었죠. 그거까지 원금하고 이자가 얼마입니다. 그거 각 채권자들이 다 서류를 집합시켜 줍니다. 그러면 계장이 주판 나가지고 자릅니다. 그죠? 요금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배당기일에. 그럼 그때 오후 2시에 배당기일에 이제 이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내 소액보증금 안 주네. 그러면은, 일단은 구두로 이의 신청을 하시고, 공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두로 하시고, 7일 이내에 배당이 소를 제기해서 소제기 증명원을 계장님한테 제출을 해야 되지. 제출 안 하면은 1,500만원이 공탁되어 있다가 제가 그런 거 많이 했어요. 8일째 갑니다. 8일째. 계장님 소제기 증명서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는데 그럼 1,500만원 지난 배당 때문에 못 받아간 거 주세요. 그러면 은행이 좁힙니다. 알겠죠? 그래서 7일 이내에 소제기 증명원을 제출한다. 자, 제출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강론 얼마 은행하고 임차인하고 싸매하고 이긴 사람이 몇 달 뒤에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1,500만원. 자, 공매도 뭐 내용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중요한 거는 배당기일 3일 전에 빠지는데 마이너스 3일 전에 열람이래요. 열람 된다. 되므로 따진다. 따져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있네.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배당표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보고 하면 됩니다. 미리 보고. 자, 우리 수강생이 우리 동기명이 전화가 왔어요. 딸이 대학생인데 배당 나가는가 봐. 갔는데 구청에서 지가 1순위로 받을 거라고 폼을 잡았는데 10원 안 주더래. 왜냐 했더니 지는 이제 업스테일에 전입 확정도 하고 뭐 이래갖고 이제 돈 받아갈 거라고 딱 폼을 다 잡아놨는데 뭐 구청하고 몇 군데 세금이 막 쳐들어가고 다 잡아버렸죠. 세금이. 세금도 그렇죠. 당해실 크면은 예로 401호에 있으면 401호만 당해실 받아야 되는데 다른 데까지 시엘이 막 합쳐가지고 시엘 다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오후 2시에 배당표 재놓은 게 잘 모르니까 그때 전화 와갖고는 늦어서 안 돼요. 알 수가 없으니까. 3일 전에 미리 알아보고 3일 전에 제로더라 그러면은 이제 또 따져가지고 서로도 좀 열람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3일 전에 미리 경매나 공매는 7일 전에 경매는 3일 전에 이 배당표 배분계단서를 미리 열람해서 좀 따져야 되겠다.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 중복사건. 자, 양평에 봅니다. 양평에 주택이 나왔는데 한번 보시죠. 20에 3568. 자, 양평이면은 뭐 우리 서울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 동네입니다. 그죠? 양평구 하면은 막 그렇게 멀진 않아요. 주택이 하나 나왔다. 그죠? 주택이 아담한 뭐 별장 같은 주택이 하나 나왔습니다. 전원주택 괜찮죠? 뭐 소나무도 많이 심어놨고 뭐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집도 남향으로 해서 뭐 근데 이 남향이 뭡니까? 자, 요쪽에 좋은 집은
자, 우리 창원에도 1위 보는 집들은 가격이 여기서 도로에서 요리 보는 집하고는 한 7천만원 1억 차이 납니다. 북향하고 남해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뒤로 빠지는 거는 낙찰을 조금 주저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이게 여러 이 집. 이 집은 1위 보죠. 요 집은 1위 보죠. 그럼 이게 좋단 말이에요. 남해안 보는 게 좋다. 자, 요거는 이제 또 안에 골목에 들어가지고 이랬으니까 좀 더 그렇죠. 좀 더 안 좋습니다. 자, 좌우지간 요 집이 이제 나왔는데 무슨 얘기 하려다가 또 이런 빠졌노? 중복 사건. 모 사건, 중복 사건. 자, 우리 법원에 일어났어요. 여기에 이게 있고 밑에 게 있어요. 밑에 거는 뭡니까? 군번이 빠른 거 넣습니까? 조금 넣었죠? 그죠? 조금 넣고 앞에 거, 그렇죠? 그럼 이럴 때는 중복 사건은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필요 없는 거고. 자, 봅시다. 이 법원에서 저한테 물은 사람이 있어요. 요리하고 쭉 이제 있는데 원장님이랍니다. 자, 이거는 뭐고 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예요? 경매 왜 두 개입니까? 이 전기동 씨가 은행 설정보다 늦죠? 금고보다 늦죠? 늦은데 이 사람이 경매를 딱 넣었죠. 먼저 군번이 늦은 사람이 급대할 없이 딱 앞에 먼저 경매를 신청해요. 그 은행에서 새만서 보니까 아이고 저거 은행보다도 군번이 늦는데 여기서 넣었거든 경매를. 그러면은 이 진행이 잘 안됩니다. 1차 유찰 돼버리면은 그만 이게 치하시기고 취소시기가 없어집니다. 그럼 시간 막 끄니까 은행에서 이 사람이 임의경매하고 뒤따라서 이렇게 해줍니다. 보통 이걸 중복공매는. 그럼 요것도 사건번호 요것도 있어요. 요건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앞번호에 따라갑니다. 앞번호. 자, 그래서 법원 바로가기 해당 사건 법원을 보면요, 이게 이제 아까 이순이가 경매 넣은 거 먼저 넣은 거고, 요거는 샤만권 이런 거. 그럼 요거는 중복 경매다는. 그럼 우리 경매 번호 쓸 때는 요거 쓰면 안 돼요. 요거 쓰면 됩니다. 요거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끌고 가겠단 말이에요. 끝까지. 팔릴 때까지 끌고 가겠다. 1순위가 받아갈 때까지. 2순위는 남을 가망이 없으면은 예로 4억까지 떨어지면 은행도 못 가져가죠. 그러면 진행 안 시킵니다. 이거. 힘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이제 중복 경매 된다. 근데 뭐 중복 경매는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같이 움직이는구나 느낌 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요것만 신경 쓰면 되고 밑에 거 요거는 3만원 거에서 넣은 거 요거는 신경 써야 된다. 되겠죠? 요거 쓰면 안 됩니다. 번호 쓸 때는 또 요걸 써요. 요거를. 자, 그 다음부터 12번. 결정 및 공고 시기, 공고 방법, 배당 요구 종기의,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자, 이런 거 읽어보세요. 경매 치하 봅니다. 경매 치하. 이 경매 치하가, 이게 이제 가끔 이제 문제됩니다. 그러면 치하려고 하면은, 낙찰 안 됐으면 간단해요. 경매 넣었다가 치하는 거야. 뭐, 오야 마음입니다. 그죠? 그냥 경매 신청했다가, 경매비용 300만 들어갔지만은, 치하실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경매를 보통 아파트 3억짜리만 300만 넣거든요. 그러면 한 120만원 정도가 집행관 수수료입니다. 그러면 치하시기 비면은, 낙찰 안 됐으니까 집행수수 남아있어요. 그거를 딱 다시 받아오면 됩니다. 그걸 경매 연합금입니다. 연합금을 받아오시면 되는데, 안 받으면은, 지마 손해라. 그죠? 치하시기 났고, 원래 300 들어갔다, 은행에 물어본 게 아니라 300 들어갔대요. 경매 신청한다고. 그럼 300도 주고 다 갚았습니다. 갚았는데, 300은 줬지만은, 법원에 이제 치하가 되면은, 낙찰 안 됐으니까, 미리 선불해 놨거든요. 많이. 내놨는데, 그래서, 낙찰 안 됐으면은, 낙찰될 때 반 정도 빼갈 돈이 남아있어요. 그럼 그거를 챙겨와야 되겠다. 그게 중요하고요. 낙찰 대비서. 낙찰이 되면은, 이제, 낙찰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치하가 쉽습니다. 근데 동의서를 보통 낙찰자 안 해줘요. 뭐 낙찰자가 동의서 그럼 뭐 5천만 도 1억 도 이사 하니까 그만 아이고 자 이런 게 있어요. 건저당 가지고 이제 치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낙찰자가 잔금 넣기 전에 빨리 해야 돼요. 그 낙찰되고 나면은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이제 치하를 그냥 넘어갑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낙찰자 잔금 넣기 전에 빨리 해야 되고 특히 카드 마찬가지. 카드로 우리 카드 신한카드에서 경매 넣었습니다. 아파트를 낙찰돼 비싸요. 돼가지고 쫓아옵니다. 낙찰됐다고. 아줌마가 2차 낙찰됐어. 지 아파트 낙찰돼 버렸어요. 지 카드 1000만 쓴 게 이자까지 붙어하고 1200 경매비용까지 뭐 한 2, 300 하고 한 1500 날라버렸어요.
그러고 경매 낙찰돼갖고 쫓아옵니다.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원래 했더니 내가 루피통 가방 몇 개 사고 막 신랑 모르게 저질 나왔더니 이게 뭐 이게 경매가 들어가지고 낙찰 대표가지고 낙찰 장롱이면은 쫓겨나야 되는데 아저씨한테 막 죽이신 거예요. 어쩌면 됩니까? 그럼 물어보죠. 1,500이 있느냐? 그 법무사 비용 100만 원이냐? 1,600만 있느냐? 그럼 뭐 땡빚을 구해서 과와야지 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강제 경매를 취하려고 하면은 이미 경매는 이제 경매 들어간 건조당 있죠. 그 말소된 등기등록만 있어 천만 되는데 간단하게 강제 경매는 판결물이거든요. 우리 카드에서 신한카드에서 판결물 가지고 기민했으니까 판결물은 저게 뭐 수원 법원이나 꼭 법무사 가야 돼요. 가가지고 다 갚았습니다. 그거 이제 법원에 가서 청구 이의 소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강제집행 정지 신청도 하고 그게 일주일 뒤에 오면은 또 차원법원에도 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 다툼이니까 빨랑 움직입니다. 그러고 그거를 취하는 거를 이 법무사들도 잘 몰라요. 대부분 90%잘 모릅니다. 안 해본 법무사 잘 몰라요. 변호사도 마찬가지. 실물 안 해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법무사 주변에 뭐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한 법무사하고 계속 했습니다. 그 법무사는 잘해요. 서로가 사인이 맞아요. 매번 해봤으니까 사인이 맞는데 다른 사람 법무사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뭐 생각인지 뭐 치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 절차는 몰라요. 자, 그래서 치아를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데 낙찰자 동의서가 있으면 간단합니다. 없으면은 좀 시끄러워요. 하여튼 잠금 넣기 전에 빨랑 써드려 시간 다툽니다. 자, 이해관계,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 이거는 이제 보통은 세입자가 법원에 신고를 한 사람이죠. 신고를 해비면은 그거는 등기부에 기입이 안 돼도 이해관계 됩니다. 그래서 각종 여러 가지 이제 통지를 받아요. 통지를 받는다 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법원에 신고한 사람, 등기부인 사람 무조건 이해관계 되는 거고, 신고를 또 예로 임차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해관계 됩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 자, 여기서 많이 쓰이는 건 요겁니다. 이 낙찰자가 열람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낙찰자가. 자, 낙찰자가 안에 열람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이런 서류를 들어가서, 예로 유치권 신고 들어가서, 낙찰 받았어요. 일주일 지났어요. 그럼 낙찰 받았어. 10분 내놨어. 낙찰자가 유치권 신고서 그 임차인의 배당 요구 들어온 거 복사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낙찰자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자,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15에 283. 요걸 보면 간단해요. 어느 날, 우리가 이제 낙찰을 아시는 분이 받았는데, 자, 봅니다. 자, 저 구산면 구북에 있는 이제 커피점입니다. 커피점. 이게 이제 뭐 지금은 하리수로 L가 커피에서 하리수 커피로 바꿨습니다. 이게 아주 전망이 좋아요. 전망이 좋아가지고 얼마를 더 쓰였느냐. 자, 전망이 좋다 나쁘다. 전망 죽이죠. 정말 죽입니다. 여기 우리가 말하는 과외강의 다리. 창원의 제일 유명한 걸어다니는 과외강 다리입니다. 차가 안 다니고. 자, 이게 이제 하리수 바꿔놨네. 벌써 빠르네. 하리수 커피를 지난주 뭐 바뀌었다 그러는데 하리수 아시죠? 하리수 커피입니다. 하리수 커피로 바뀌었는데, 자, 요게 낙찰이 되어버렸는데, 자, 물어봅시다. 자, 그 낙찰자가 왔어요. 낙찰자가 우리가 낙찰을 2억을 더 썼는데 혼자 됐습니다. 혼자. 외롭게 됐죠. 2억을 더 썼죠. 11억인데 13억이나 써대비었어요. 벤츠 S500가 날려비었어요. 자, 이제 문제는 소유자가 찾아왔습니다. 요거를 1, 2, 3억 줄 테니까 치아서 동의 좀 해달라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이구 안 돼! 이러면서 장문을 빨리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잘못한 건 얘기입니다. 소유자가 이러면 됩니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 경매가 뭐가 기민했지? 지금 누가 기민했습니까? 얘가 기민했죠. 자, 여기서 기민했잖아요. 여기서 아까 뭐라 했습니까? 말소를 신용고정에 건조당을 말소한 등기부 등본을 첨부해서 법원에 가서 취하입하면 끝나는 거를 낙찰자한테 동의서 해달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경매 조금만 알면은, 요거 보증기업 돈 갚으면은, 보증기업이야, 날라하죠? 아이고, 갚으러 왔어요.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원금이 1억 3,900 하고, 이자가 1,000만원 붙었고, 경매비용 500만 하고, 한 1,500, 1억 4천, 1억 한 5,500, 아마 1억 한 5,300만 주면 말수됩니다. 알겠죠? 그럼 말수된 덤봉 가지고 첨부해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됩니다. 원인이 없어졌네요. 경매는 원인이 없습니다. 이런 게 법원에서, 그렇네. 건주단가 경매인데, 이게 말소돼버렸네. 그러면 막 취소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를 구태 낙찰자 찾아가지고 사정하고 1, 2, 3억 줬구만, 3억 줬구만, 뭐 치아서 동일세에 돌아,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경매는. 자, 그런데, 자, 문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간에, 갔어요. 법원에 가서, 경매계에 갔습니다. 경매계. 어디입니까? 마산 지원에 갔어요. 가가지고, 저게 낙찰자입니다. 하여튼, 이제, 잔금을 넣고 나면 할 게 뭡니까 또? 넣기 전입니다. 넣기 전에. 이 통서 받고 이제, 또 인도명령도 준비해야 되겠죠. 세입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서류를 열람을 이제 복사하러 갔더니, 계장님이라는 거라. 어떻게 왔어요? 예, 우리 열람 복사하러 왔는데요. 이랬습니다. 이거 썼습니다. 이 양식 가지고. 이거 뭡니까 이거? 재판기로 열람 복사 양식이 있어요. 법원에 가면은. 여기 도장을 찍어가지고. 여기서 열람 복사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어떻게 되십니까? 이러더라. 그래서 우리 낙찰자인데요. 이랬더니 낙찰자요? 잔금 넣었어요? 안 넣었다는 게는 잔금도 안 넣고 무슨 열람을 하요? 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 책에 보면은 잔금을 넣으랬으면 안 넣었으면 여기 본게는 경매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자 처리 지침 53조에 보니까 이해관계인 외의 사람으로서 경매 기록에 열람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번 본견에 최고가 매수인 된다 안 된다? 된다 아닙니까? 그래 강의를 이렇게 맨날 하는 게 내 반복하는 게 이건데 내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낙찰자 같이 갔는데 불구하고. 그래 한방 그래서 내가 그랬죠. 잔금을 안 넣어도 우리 대법원 예규에 53조, 53조까지 못 나오니까, 예규에 최고가 매수신고에는 열람을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잔금을 넣어야지 무슨, 잔금도 안 넣고 열람이 됩니까? 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 제가 경남대학원에 민사집행법 지도교수거든요. 이랬더니, 예? 그때부터 내가 고개가 숙여집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거 서류 기록처 가서 보시고, 낙사하지 마시고, 잘 좀 주세요. 알겠죠? 처음부터 잘해야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이랍니다. 그래. 잔금 넣어야 된다고요? 그럼 옷빈다고 하면 돼요. 그죠? 최고가 매수 신고인 열람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공매도 됩니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전에는 안 됐어요. 얼마 전만 해도. 공매도 법이 바뀌어가지고 열람을 낙찰자가 가면은 해줘도 되겠습니다. 열람을. 공매나, 경매나, 공매나. 자, 이 양식에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 법정 매각 조건이 있고 특별 매각. 특별 조건 뭐냐 하면은 농지 낙찰 받고 7일에 농지성 내세요. 안 내면은 보증금 몰사합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미납되는 경우에는 재매각 기일에는 아까 10%가 아니고 몇 프로라고요? 20%.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 매각 조건입니다. 자, 막 따라주면 돼요. 자, 그 다음 매각의 실시. 자, 자격자입니다. 8번의 자격자. 8번에 자격을 제한한다. 이거는 미납한 사람은 안 됩니다. 미납한 사람. 그 다음에 채무자도 자 이런 사람이에요. 2차 낙찰 받았어. 아차 잘못 받았어요. 자 5차에서 받았 2차에서 받았어. 2차에서 잘못 받았죠. 10% 띄었어요. 5차가 되니까 미납한 사람이 낙찰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자 채무자 돈 빌리고 한 사람 떨어지니까 낙찰 바꿨다. 됩니까? 안 됩니까? 옛날에 설정 받을 때 채무자인 사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있어요. 채무자는 채무자인데, 경매는 1순위 채무자가 경매를 넣고 나는 2순위 채무자라. 등기부에 보니까 그 사람은 연락이 안 됩니다. 자, 우리 동기가 전화 왔어요. 황 박사 잘 계시오. 저런 우리는 속초지고 이래. 그리고 그 우짜리를 생기네.
아니, 계장이 열람하러 왔는데 열람을 안 시켰는데. 근데 왜 했더니, 경매는 1순위가 경매는 없고, 거기에 채무자가 있고, 우리는 2순위의 건재당의 채무자인데, 지는 채무자 쪽이래. 2순위에. 그럼 2순위는 채무자는 채무자인데 되느냐? 안 된대. 근데 보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작은 문구는 없는데, 일단은, 우리 당사자 내역 보면은, 이름이 안 들어가 있어요. 1순위 채무자만, 채무자, 소유자 이런 게 나오지, 2순위 채무자, 3순위 채무자, 이것은 빠져가 있어. 그래서 아마 안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하나 봅시다. 이 사람은 됩니까? 안 됩니까? 물상보증에 거는 거. 자, 와이프 아파트인데 남편이 사업하다가 담보를 줬어요. 은행에. 지가 채무자죠. 그러면 와이프는 뭡니까? 물상보증인이죠. 자, 3자 때렸어요. 와이프 문견에, 내가 사온 아파트 사야 되겠어. 여러, 집안 돈을 빌려서라도 사야 되겠다. 그럼 와이프 납치받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채무자는 안 되고, 물상보증인, 연대채무자, 연대보증인은 제외, 응찰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매각. 세매각은 그냥 1, 2, 3, 4, 5자 때리는 거고, 재매각은 한번 미납이 돼가지고 다시 하는 거를 재매각이라고 부른다. 막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10번. 매각 허가 여부의 선고. 매각 허부. 자, 이거 봅니다. 위에 거 잘 썼다, 못 썼다, 지금? 금액을 잘 썼습니까, 못 썼습니까? 6억 9,400 떨었는데 70억 썼다. 어찌 됩니까, 나뭐? 죽는 거죠? 응? 10% 띄어가 안 띄어가? 9873입니까? 9823? 그럼 어찌 될까? 자, 봅니다. 내서에 상공리에 이렇게 이제 상가가, 이게 좋은 상가를 하나 물을 많이 새는데 나왔어요. 자, 13억짜리가 6억 9,400 되는데 70억 선에서. 그러면은 매각 결제 나왔겠어. 대금 지급기 안에 나왔겠어요. 돈 낼 수 있습니까? 못 냅니까? 어? 70억 돈 낼 수 있느냐고. 못 내죠? 그러면은 6,940만 띄죠. 자, 요때 빨리 일주일 이내에 해야 될 게 뭐냐? 경매에 뭐 한다고요? 위에? 불허 신청해야 되죠. 자, 이 사람은 매각이 나왔죠? 우리 수강생은 가서 울으라 했더니 울었어요. 웃어요? 19에 108868 합니다. 19에 108868.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자, 봅니다. 여기는, 김해 유라동에 무슨 아파트가 됩니다. 되는데, 우리 수강생이 3억 4천짜리가 떨어지는데, 얼마 쓰였다고요? 요거는 허가입니까? 불허가입니까? 그럼 여기를 불허가는? 아까 그거는 허가되고, 이거는 불허가지. 응? 자, 잘 보세요. 5월 6일 날에 낙찰이 되면요, 매각 결정기일은 5월 6일 플러스 그 다음 주 오후 2시입니다. 그 다음 주 14시. 그럼 그때는 법원에서 매각할 거냐 불허가요. 보통 그 전날에, 며칠 전에 보통 불허가 수를 냅니다. 어떻게 내느냐? 존경하는 사법보좌관님과 경매계장님, 내가 30억을 쓰는 잘못하고 경매법정을 술렁술렁하게 만들고 난리가 난 장본인입니다. 그죠? 3억에 영향을 붙여서 3억에서 불허가 안 되면은 마감할 생각까지. 이게 뭐고? 이러니까 사법보좌관이 우자입니까? 응? 뭐 빠지면 빠지는데 뭐가 빠졌죠, 뭐가?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2시에 본견에 뭐 상담하겠다고 이렇게 써놔놓고 제출하고,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있는데 2시에 왔어요. 와갖고 안약을 미리 사가지고 눈에 넣어가지고 눈물을 헐썩헐썩 하면서 손수건을 그냥 물에 젖어가지고 그걸 닦아가지고
울고 불고, 나 안 해주면은, 마창대 요 내가 쫓아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부장한테, 아이고, 죽을 오잖아. 신문 오고, 데려놓고. 근데 입찰 부분이 10%도 좀 안 들어가는데, 네. 그러니까 잘못됐다 치더라도 입찰 운영이 들어가지고, 이건 사업자인데, 예. 입찰 운영은 뭐 3천만 원 됐든 3천 몇백만 원 됐든. 그래. 그래서 내가 이러고 뭐 탕치국이 들어가야 되는 이게 입찰 보증금은 딱 맞고, 입찰 가격을 동그라미 더 친 거야, 동그라미. 뭐하나 더 쓰다가 예. 입찰 부족하면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 그러면 이제, 뭘 산다 말이지. 그래서, 그때랍니까? 내가 확실하게 하냐. 입찰 가격을, 은행 청구서는 어떻습니까? 은행 청구서 어떠면 30억 일 안 쓰잖아요. 한글 쓰고 숫자 쓰잖아요. 은행 청구서 가보면은. 우리 법원의 서류는 숫자만 딱, 아라비아 숫자만 쓰고 해놨어요. 건기에 쓰시다 보면은 3하고 0, 1 치다 보면 0한테 붙어요. 이런 경우 많아요. 이래가지고 1년에 보통 뭐 한 1,000억 정도 뛰어가고. 저를 빨리, 법무장은 내가 빨리 이야기하거든. 맨날 이야기하거든. 강의할 때마다. 요거다 한글 넣고 아라비아 넣으면은 틀리면은 한글을 원천한다. 그죠? 그럼 뭐 3억 얼마 해놨고 숫자가 하나 30억이 돼도 그거는 3억을 보는 겁니다. 그리 보면 되는 거 1등 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또 숫자만 넣어갖고 헷갈린다 이거 지금. 3억이면 동안에 몇 개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나 더 입을 수 있단 말입니다. 불순한 게 이제 난리 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울고 불고 하면은 또 봐주고 판례는 원래는 안 되도록 근데 이제 만약에 봐줬다 3천만 원을 가져가겠다 말하는 거죠. 그럼 뒤에 주는 사람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이래 하면 되는데 안 돌으니까 너무 안 하는 겁니다. 뒤에 채권자가 기다려가지고 아이고 그거 왜 빼줍니까 사부장님 이렇게 이제 그때 불허가 되면은 딱 보고 뒷날에 적시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의신청하든지 이래가지고 그거는 판례 본견에 그대로 안 되는 것 같는데 이러면서 이제 신청하면 되는데 그만 조용하게 또 일주일 또 지나가 삐면은 이제 완전 팔지 되면은 또 이제 돈 내줍니다. 불허가 되고 또 한 10일쯤 지나면은 찾아오면 10분 내줘. 그래서 울 필요가 있다, 울 필요가 있다, 울고 불고 할 필요가 있다. 그래 그랬어요. 자꾸 또 가서 울으라 그냥 가서 막 눈물을 똑똑 흘리라. 자꾸 또 하루 일당에 3천만 원이다 3천만 원. 하루 울어하고 3천만 원 주면은 10분도 울겠죠.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잘 쓴다. 자 그러면은 이 매가 허가에도 불복하려고 하면요 공짜가 안 되잖아 지금. 그리고 허가를 해삐는데 불복하려고 하면은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배웠죠? 10분의 1 매각 낙찰 금액의 10분을 주고 또 항고를 해야 됩니다. 적시항고를 해야 돼요. 적시항고 쫙 내야 되는데 거의 적시항고 해봤자 90%는 기각됩니다. 10분의 1 내한 그게 낙동을 올려야 돼요. 대부분은. 법원도 다 판단해서 허하냐 불허하거든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시항고 재항고 해가지고 그만 잘 되는 사람은 열에 한두 명은 그래 되고 나머지 7, 8명은 막 띠입니다. 연 12% 띠입니다. 변호사를 잘 써야 되는데, 아까 했죠. 2016 타경인데 17 타경이었어요. 적시항고, 재항고해도 안 되더라고. 대법원 가도. 야, 니가 잘못쓴 거 아이가? 그거를 원래는 2016이다. 불허가 못 해준다. 이라고 이제 뭐, 3천만 원, 1,000몇백만 원 또 띠있다, 이거다. 자, 하여튼 좀 잘 써야 돼요. 자, 그 다음 뭡니다. 그러나, 이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여기 필요 없습니다. 요 불허가 결정. 자, 무슨 말이냐면 15에 466에 자, 우리 형님이 뭐 농지 낙찰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불허가 됐어요. 이렇게 농지를 낙찰을 받는데 자, 봅니다. 진전면의 농지입니다. 농지 지분입니다. 지분을 낙찰 받는데 여기에 이런 뭐 불법 건축물이 많이 있대요. 이런 게 뭐 제실도 있고 농지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자, 그 제실이 있으니까 면에서 농지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안 내주죠. 뭐 반려 삭고 이상한 거 보내줍니다. 이 사람 불허가 되었고 불허가 되어버렸어요. 자, 불허가 되었고 적시항고할 때는 10%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매각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하는 사람은 그거는 10% 필요해요. 그러나 농정이 뭐 못 받아 해서 매각 불허가 돼버렸어요. 그럼 그때 적시항고할 때는 10%가 필요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매각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할 때는 10% 필요 없어요. 매각 불허 결정에 대해서. 자, 우리 형님도 원래는 불허가 됐어요. 불허가 돼가지고 적시항고 했습니다. 적시항고 해가지고 싸움 붙어갖고 2달 뒤에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이가지고 이제 11월 달에 4개월 뒤에 매각 결정이 나고 돈 내라 해갖고 돈 내고 1년 받았습니다. 자, 다시 매각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10%낼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매각 불허가 결정. 우리 쓰라시긴데 여기 있네요. 아시겠어요? 매각 허가 결정. 매각 허가는 필요한데 매각 허가 결정에만 10% 필요. 매각 불허 결정은 필요가 없어요. 매각 불허 결정. 농지에서 이게 많이 나옵니다. 매각 불허가 적시항고할 때, 매각 불허가 당하고 적시항고할 때는 10%가 필요 없더라. 자, 그 다음 봅니다. 이 매각 불허가를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했어요. 했는데 대부분 안 되더라고, 이게. 10% 띄인 겁니다. 10%. 16에 5304. 53042번입니다. 자,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아요. 낙찰을. 주남 저수지역에 주택을 낙찰받는데 2억 3천을 3억 3천 썼어요. 여보야 1등 했나? 얼마 더 썼는데 1억 더. 2등은 내하고 9천만 차이 나더라. 1억 더 쓰였어. 미납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이 쓰였는데 우리가 넣었습니다. 불허가 해도라고. 안 받아줬어요, 법원에서. 돈 내라, 이래, 내라. 자, 그래가지고 적시항고를 했더니, 허가 결정에 대해서 적시항고 하는 거는 10% 필요하죠. 또 잘못하면은, 요 2,300 띄고, 또 요게 10%게 3,300까지 넣어가지고, 이기면 또 다행인데, 이 또 만약에 기각되면 됩니까? 1년 걸려서. 요것도 날라가고, 요것도 2,300 날라가고. 그럼 한 5,600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적시항고만 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이거 포기하자. 보통 적시항고 해갖고 잘 되는 경우가 확률이 낮습니다. 한 20% 30%가 안 돼요. 대부분까지 올라가서 이기기가 쉽지 않더라고. 참 이게 해보면 다 쉽지 않더라고. 자, 넘어갑니다. 진해구 석동도 마찬가지. 낙찰 받고 보니까 물이 많이 세요. 그래가지고 불허가 해주세요 했더니 안 해주더라고. 결국은 여도 한 10% 뛴 사람입니다. 자, 매각 대금의 직업은 보통 한 달 뒤에 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대출이 잘 안 되니까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다 싶어요. 자, 그때 12번 방갈로 12번 이게 날라옵니다. 대금 지급 기일 통지서입니까? 기한 통지서입니까? 기한이죠. 자, 그래서 낙찰 받고 15일부터 한 35일 정도 사이에 내면은 된다. 자, 금이 발견됐어. 그러면 15일만 낸다. 알겠죠? 금이 발견됐습니다. 공매면은 요번 주 목요일날 1등이 됐어. 일요일 가보니까 금이 나와. 산에. 그럼 월요일날 10시 1분에 내면 됩니다. 10시에 결정 나니까 10시 1분에 잔금 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잔금 받아줬겠네. 공매는. 정매는 일주일이 2번 지나야 돼. 2번 지나야 확정이 되니까 15일째 된다. 7일 플러스 1일. 그것 됩니다. 자, 그러면 잔금을 내라. 이렇게 잔금을 내고 뭐 해야 됩니까? 다음에. 이전해야 되죠. 이전할 때 요 서류에 맞춰서 서류를 내면 됩니다. 네, 맞춰갖고 도랑 꼭 찍어주면 돼요. 근데 말은 쉬운데, 여러분 같으면은 아마 등기소 법원 한 3-4번 왔다 갔다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법무사 맡기는 게 편해요. 맡기고, 혼자 한다 그러면 막 통영에 저게 고성에 농지 하나 100평 받아갖고 1200만원 받아갖고 왔다 갔다 내가 그냥 부산에 죽었더라고. 알겠어요? 해보면 뭐가 빠져가지고 또 막 부릅니다. 뭐지 안 됐다 그거 또 왔다가 또 뭐 자꾸 바쁘더라고. 그래서 잘 모르는 거는 법무사 맡기고 세무사 맡기면은 양소세 10만원 주면 계산서 딱 줍니다. 고지서를. 그래 해야 되지. 그거랑 드렁 팔아서 팔고 세무서 관계내 세금을 70받네.
그럼 애초에 10만원 내고 실제만 높게라 그거 알았으면 안 팔았을 건데, 괜히 그 팔아가지고 이제 잔금 다 치러놓고 또 2달 이내 뭐 양수 낸다고 가본 게네 7천, 향후단 7천만 튀어나왔어요. 그 10만원 내는 게 없습니다. 딱 내고 물어보고 법무사 맡기는 거 법무사 맡기고 세무사 맡기는 거 10만원 주고 무슨 맡기고 또 세무사 가서 이러는 거죠. 우리 원장님이 뭐 잘 아신다고 뭐 가서 물어보라 하는데 가서 물어봤어. 아니, 고맙습니다 하고 가버렸어. 그럼 세무사한테 전화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람 보내지 말라 하거든요. 뭐 바쁜데 뭐 와갖고 뭐 샤프에 물어보고 가라고 씩 가버리고. 근데 카드 내면 됩니다. 저게 수수료 상담 수수료 결제해 주세요. 그러면 저거 5만 원치 10만 원치 저거 알아서 하는 거. 그래갖고 와야 되지. 그냥 원장님 잘 안다고 가서 나은수 세무사 있거든. 바로 옆에 나은수 세무사 보다가 동기인데 한 30년 세무사가 있는데 그 고지식 아닌가요? 지식이 높은 그 어려운 지식을 배운 그거를 가서 시를 물어보고 그냥 뭐 아니, 감사합니다 그럼 잡을 수 없고 두둑할 수 없고. 변호사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항상 상담하고 나면은 카드 주세요. 그 상담 수수료 얼마입니까? 이라고 5만원 10만원 보통 10만원 받거든요. 뭐 결제해 주세요. 이래 와야 되지. 그냥 시가비면 아니 원장님 와서 물어보라 하던데요. 우리 법무부에 전속 변호사 있거든. 이재명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막 한 30분 답을 다 해주는데 그 값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했고, 값입니다. 땡기고. 그 다음부터 싫어합니다. 그죠? 그러면 뒤타자가 또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수수료는 잘 챙겨주세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은행 같은 데에 배당기일이 되면요, 다시 내라 합니다. 정해놔서. 연체자까지 넣어가지고 내라. 이는 채권해놨습니다. 보통 이제 은행 같은 데에 경매되면은 한 번 내고, 배당기일 되면은 그때까지 연체자 늘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원금이 얼마고 이자 챙겨놔서.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신청서, 이거는 임차인 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 이제 뭐 1억짜리 판결문 간 사람 있죠? 1억짜리. 그런 사람들이 보통 쓰는 겁니다. 이거는. 자, 배당 순위 봅니다. 배당 순위는 14번에 보니까 경매 비용이 영순위 배웠다. 그죠? 자, 여러분이 보통, 여러분이 임차인이면 어디냐? 그러면요. 임차인은 여도 안 들어가네. 여도 안 들어가고, 여도 들어가네. 자, 여기 보면요. 이게 영순이고, 여러분은 주로 은행도 여기입니다. 은행도 겨우 3순위가 들어가네. 은행. 알겠죠? 그럼 은행보다 빠른 게 뭐냐? 경매비용이야, 뭐, 이거는 선불 내고 후로 받는 거니까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지가 여러 아파트 300만원 내고 뒤에 마지막에 배당 때 300 받아. 그거는 뭐 10억을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수보에 있는 게 요겁니다. 소액보증금. 3개월 임금, 3년치 퇴직금, 아까 배웠다, 그죠? 이 동순이에요. 여기 아주, 임금도 이게 더 셉니다. 자, 그 다음에 중량입니다. 국세. 주로, 이 재산세, 이거 빠지는데, 종합부동산세, 이거는 구청서 하는 거는, 자, 결론적이에요. 구청서 청구 들어온 거는 얼마 안 됩니다. 많이 봤자 1에 300만원. 그런데 제일 골치 아픈 것이 국세입니다, 국세. 이 창원 세무서서 들어온 거. 강남 세무서, 창원 세무서서 교부 청구 들어온 거는 1, 2, 3, 4, 5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뭐 5년 전부터 해가지고 뭐 한 5억 밀릴 때, 5년 전부터 그것도 가만히 있다가 압류도 안 하고 배당 요구 종기간에 살짝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웃으면 되는 거예요. 배당 요구 종기간. 압류도 안 하고 싹 들어옵니다. 이게. 자, 그게 중요하고 조심해야 되고, 나머지 요거는 4순위부터 끝순위는 꼽혀버렸어요. 이거는 거의 못 받으면, 요거는 거의 막 낙동아 오랴 거의 못 받아요. 은행도 뭐 캡에 샀는데 뭐 뒤에 주선 이것들 특히 후순위 임차인은 필요 없습니다. 자, 근데 토지는 자 봅니다. 석 달치 임금 채권은 사업 전에 은행 설정보다도 우선다. 아시겠죠? 퇴직금하고 임금 채권은 먼저 받습니다. 근데 자, 이런 게 있어요. 주차를 잡아다. 이걸 낮춰 받고 싶대요. 20에 11123. 자, 문자가 왔어요. 20에 11123. 자, 수강생 물어보면 이겁니다. 이게 이제 주차장으로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수강생이 뭐 카센터가 되는가 안 되는가 사서 내가 이제, 카센터 좋지, 뭐. 그런데 이 지목이 뭡니까, 지금? 요거죠? 근데 내가 이걸 보니까, 일반 사업, 요거는 좋아요. 이 뭐 있죠? 이거 골치 아프네. 그러고 또, 이게 뭡니까? 이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요거. 요 지구단위 계획구에 해놓은 거는 너는 주차장, 너는 학교 부지, 너는 공원, 너는 주택 부지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럼 니는 주차장 부지 해놨는데, 자, 주차장 되는 게 차원에 가면은 1층은 완전 상가입니다. 올 상가. 2, 3층만 주차장. 30%는 상가. 나머지 70%는 주차장. 이런 게 있고, 니는 올 주차장. 그러면 창원의 무슨 로얄 주차장인가? 무슨 주차장입니까? 로얄이죠. 로얄 밖에 1층은 완전 상가죠. 그런 건 좋아요. 주차장 꾸준히 또 단가 싸니까, 싸게 사는데, 1층은 완전 상가를 할 수 있고, 2, 3층만 주차장. 이런 거는 좋은 겁니다. 그죠? 한 30%는 상가가 되고, 70%는 주차장 사라. 이런 거는 싸게 사면 좋아요. 그럼 그런 게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책자가 있어요. 잘 모르니까, 이 시청에 가서 담당을 물어봐야 돼요. 카센터가 됩니까? 상가가 됩니까? 3분의 1 상가가 됩니까? 설립할 때, 그걸 물어봐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요거 받는 거는 땅입니까? 뭐,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땅 받는 거죠? 근데 자꾸 나한테 물어보는 거는, 요런 거를 물어보는데, 이런 거예요. 원장님,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어쩝니까? 그 다음에 여기 법원 바로 하니까, 해당 사건 법원을 가보니까, 저 밑에 교부 청구가 막 들어왔는데, 요 보니까, 교부 건조가 많이 있네. 아이고, 여기에 이리 왔는데 신경 쓰입니다. 이 낙찰받아 인수가 혹시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자, 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한테 전하지 마세요. 이 땅입니까? 건물입니까, 지금? 땅이죠. 경매나 공매나, 요런 거는 무시하면 돼요. 땅에 대해서는. 자, 무슨 말이죠?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만 고민한다. 요거 고민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이 임차인이 은행보다 빠른데, 선순위인데 배당 요구한 선순위. 배당 요구한 선순위만 있을 때만 이거를 고민하는 거지, 배당 요구한 뭐라고요? 선순위 임차인 있을 때. 그때 하는 거지, 농지 낙찰 받는다, 대지 낙찰 받는다, 잡종지 받는다, 경매다, 공매다, 주차장 받는다, 이런 거는 전혀, 우리 나훈아 씨 영화 노래 나오더라. 무시로, 있죠? 무시. 자, 이해가시죠? 그러면은, 이제 신경 쓸 게 없다. 자, 이해가시죠? 그러나,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20에 316. 이런 거는 이제 무시라고 하면 안 됩니다. 뭐냐, 그러면은, 20에 3216. 자, 여기 보니까,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있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쭉, 주차장이 켜놓은. 다세대 빌라 봅니다. 다세대 빌라 보니까, 1번 설정보다 전입자가 빠르더라. 과천에, 이게 이제, 빌라가 나옵니다. 과천에 빌라가 나오는데, 자, 여기 보니까, 이 전입자가 본게네 2018년도, 2019년도 막 전입되어 있죠? 배당용 했죠? 그죠? 전입자가 있는데, 이 가압류 요거보다 빠르다 넣었다. 자, 보세요. 가압류가 이게 이제 요거는 건전당이 아니고 마수인 권리가 가압류가 되는데, 이전 다음에 이 날짜보다 세입자가 빠르다. 자, 빠르죠? 3억 막 빠르죠? 빠른데 배당을 해버렸죠? 그럼 낙찰될 때 얘는 국세가 빨라가지고 10억이 들어가 있어. 그럼 이 사람이 받는다, 못 받는다? 10억은 못 받죠? 그죠? 그럼 뭐 됩니까? 나는 받을 게라 보고, 네 합친께네 한 5억 8천 되네? 그럼 내가 7억 낙찰 받으면, 7억에 낙찰 받으면, 니 다 받아가겠네? 니 볼게네 군번도 빠르고, 전입학중도 빠르고, 배당 요구도 잘했으니까 받겠네? 그거는 이제, 여러분 단순한 생각이고, 요럴 때만, 이 친구보다 빠른 임차인이 배당료 했을 때만 요 표가 필요하다. 요 표. 이게 필요한 거야. 요게. 알겠죠? 거의 8, 90%는 후순위 임차인이 있다. 후순위 임차인 때 이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게. 없어요. 토지, 주차장, 농지, 이런 거는, 이거 배당 순위를 그냥 몰라도 돼요. 자, 됐죠? 앞으로 농지 낙찰 받는데 국세가 어쩌고 건강보험이 어쩌고 저한테 묻자면 그 이모티콘 있죠, 그죠? 이런 건 나 보내줍니다. 자, 넘어갑니다. 경매비용
공매는 국세 징수비입니다. 전에 체납청견 이건 이제 문구가 바뀌었다 올해. 자, 요거는 영순입니다. 영순위를 받아간다. 경매 넣는 사람이 여러 300, 500 먼저 넣고 낙찰되면은 제일 먼저 막 빼간다. 막 그 정도 마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매가 금액이 좀 세더라. 금액이 세다. 경매보다 보통 한 2~3배, 4배 됩니다. 아주 세요. 자, 그 다음에 법무사 수수료도 주는데 행정사 수수료는 안 줍니다. 어떤 분이 행정수수료 한 50만 원 넣었어요. 경매 신청할 때 행정사를 통해서 법원에 넣었어요. 근데 배당 때는 그건 또 뺏기더라. 안 주더라고. 법무사만 주고 저끼리라고 법무부 쪽이라고 법무사만 주고 행정사는 또 안 주더라고. 그래서 행정사한테 수수료 하면 안 됩니다. 법무사한테 몇 개가 되겠더라. 내가 보니까 못 받아내니까. 자, 그 다음 봅니다. 아파트 가셔야 돼요. 낙찰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배당표란 게 나옵니다. 배당표 나오고 여기에 보면은 낙찰이 되면은 매각 대금이자 예금이자를 조금 줍니다. 주고 집행비용 여기 영순이죠. 영순이 310만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감정평가료가 뭐 100만원 5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관 수수료가 140만원입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집행비용 계산서를 보통 줍니다. 이걸 받으면은 상세 알 수 있어요. 집행비용 계산서. 요거는 보통 은행 같으면은 우리가 경매 신청하고 돈을 우리가 넣었으니까 집행 계산서를 달라합니다. 은행 가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주는데 보통 개인들은 이런 사람들 잘 안 줍니다. 자, 근데 이거는 재미난 사건인데 16에 5180은 요겁니다. 임차인이 선순임차입니다. 선순임차인데 낙찰이 잘 돼가지고, 자, 잘 보세요. 이 경화동에 임차인이 한 사람 있어요. 있는데 이 미스터 임은 1억 4,500인데 전입 확정에 빠져 배당을 했어요. 해가지고 주택 임차권도 하고 경매 신청을 1억 4,900이라고 판결을 받아 했습니다. 했는데 배당은 1억 4,900하고 1억 한 7,500 받아왔어요. 왜 받아왔을까 그렇게 많이? 이자까지 청구할 때 이자까지 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강제 경매 신청서 할 때 법무사가 잘 써야 돼요. 요때 요 금액을 잘 써야 돼요. 1억 4,900 여기서 판결할 때 요때 판결할 때 금액하고 그 다음에 배당받을 때까지 연체료까지 챙겨주세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요것만 달랑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배당을 보세요. 배당이 보면 이 배당표거든요. 배당표 보면은 1억 4,900에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얼마입니까 나면 2,300 붙고 1억 4,900 붙고 하고 1억 7,300 받아왔어요. 이 배당을 보면 많이 받아왔죠. 자, 전시가는 1억 4,500인데 법원에서 받아놓을 때는 1억 7,300 받은 사람이죠. 낙찰이 잘 돼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고 3천만 원 못 받아갖고 웃는 사람이 있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남으면 뭐 됩니까? 소유자한테 갑니다. 소유자한테. 자, 요때 이제 요 오른쪽 편은 얼마에 일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그거 법원에서 이제 이렇게 배당을 쭉 하는 절차입니다. 한번 상세 보실 분은 보세요. 자, 여기까지네. 오늘 살짝 빨리 마쳤다. 자, 그럼 이야기 조금 더 하자. 어차피 여기 재미난 이야기니까. 여기 뭐냐, 그럼 이런 거야. 우리 수강생이 낙찰 받았어요. 이거를. 우리 수강생이 낙찰 받았네. 그런데 아까 소유자한테 가는 게 있었죠? 소유자한테 가는 게, 배당이 아까 좀 남았잖아요. 소유자한테. 1,200 남는데, 그래서 이제, 관리비가 밀려가지고, 자, 요 번께는 일어났네요. 구독선도 좀 그렇다죠. 여기서 빼고, 요겁니다 하고, 여기에 임차인 빼고, 나머지, 남으면 누굽니까? 이거 틀리죠, 금액이. 아까 1억 7,600이죠? 600에 한 1,000만 남았죠? 이 남습니다. 남아가지고, 관리소로 갔더니, 이 낙찰자가 우리 수강생이 관리소로 갔더니, 관리비가 한 500만 밀렸대요. 관리비가. 이게 왜냐, 그러면은, 이 사람은 방 뺐거든요. 인지섭 씨는 주택입차권 등기하고 방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비었으니까, 나는 못 주겠다, 라는 거야. 또, 김혜숙 소유자는 또 뭐 연락도 안 되고. 그래갖고 관리소에서는, 그러면 안 내면 누가 책임입니까? 결국 낙찰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내가 보기 배당이 좀 될 것 같는데, 이렇게 배당이 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리소에서 가압류 협약해라. 가압류. 400만원 되는 걸 받아가라. 좀 몸빨이 나오러 저게, 배당금에 대해서 채권 가압류를 해서 400만원을, 받아가라고 이야기를 해라 했더니, 관리소에서 니가 하라 하는가 봐. 박찬아, 니가 해라. 우리 모르겠다. 이러는 거. 기상다고. 그 내용 좀 내가 써주세요. 써줬더니, 그때 반응을 하더라. 그럼 알았다. 저거가, 채권 가압류를 해갖고, 그럼 수강생은 한 4, 5만 버렸어요. 관리비를 안 냈어요. 그래서 이 받는 사람이 소유자가 받을 때는, 소유자 받을 때 우리가 조금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받아가라. 누구 관리소. 연체자까지 받아라. 연체자까지. 그죠? 나한테 받으면 연체를 못 받잖아요. 못 받는데, 여기 연체를 받아가라. 이래갖고 이제 관리소에서 가압류해가지고 결국 우리 수강생이 10분도 안 됐다. 관리비를.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재미난 거는 이 사람이 얘는 마찬가지예요. 임지섭 씨는 1억 7,300을 배당받잖아요. 이거 보면. 원래 전세 얼마입니까? 1억 4,500이죠. 4,500이죠. 강제임에 신청할 때 신청서에 1억 그 판결문에 있는 게 1억 4,900 얼마입니다. 그거하고 연체가까지 달라 이렇게 이제 1,900에 강제임에 신청서에 1,900이 있어요. 그럼 그거다 부기를 해야 돼요. 이거 하고 플러스 배당까지 연체자까지 청구합니다. 이렇게 딱 해놔야 되지. 멍청한 법무사는 또 막 1억 4,500만 신청한다. 그럼 1억 4,100이 못 받았나?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1억 7,300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능한 중개사를 크면은 내 같으면 이랍니다. 이 사람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소장님, 우리가 전세를 1억 4,500 전에 소장님이 중개했지 않습니까? 돈 안 주고 지금 소유자가 연락도 안 되고 난리가 났는데, 어쩌면 됩니까? 소장 안 보니까, 낙찰이 이리 될 것 같아. 이리 되면 주판 타볼게 소유장 갈 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내가 하나 요리 소송 해주고, 원가는 당연히 되세요. 돼가지고, 만약에, 요 금액에 오버해서 예로 1억 8천을 받으면은 얼마입니까? 오버된 게 3,500이죠. 3,500 오버되면은 나누기 2 하면 됩니까? 이러면은 임차인은 잘 모르잖아요. 판결문을 받아서 강제개매를 신청해서 배당 요구를 해서 또 배당기일에 또 인감을 가져가서 하면 복잡하거든. 이거 알아서 그러면 나는 전세 보증 받으면 되니까 그 나머지 받는 거에 대해서는 반띵하자 그러면은 세입자가 아마 예스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를 1,000만 더 받으면 나도 고생했으니 500 가고 세입자도 추가 1억 4,500에서 또 500 가져가고 2,000 받으면 1,000만 가오는 거다. 자, 그러면은 할 수 있겠죠? 내 같은 거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배당기일에는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를 몇 통 가한다고요? 2통 가야 돼. 경매계장한테도 줘야 되고 공탁기에도 줘야 되고 한 통만 가면 안 됩니다. 지가 1억 8천 받으면 줄까 안 줄까 또 반띵 준다 해놔놓고. 소장님 고생했네. 100만 원 자. 그럼 한 번 없다고. 그게 이제 받아가면은 그때는 전세계약서하고 막 내놔야 되거든. 전세계약서하고 이제 위임장 인감증 2통씩 받아가지고 소장님이 이제 중개사 가서 배당을 받아가지고 반띵 갖고 넣어주고 지도 고 이러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재미난 얘기다, 이죠? 자.